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안에는 실무 책임자나 대리인을 적고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가능합니다. 소재질 안에 법인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건물명과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대표자란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설립 발기인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주요 양력에는 법인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한 3개 정도를 적고요. 현직인지 전직인지 표시하고 소속과 역할을 표시합니다. 발기인의 수는 주무관청별로 다른데 3명에서 5명 정도도 가능합니다. 정관입니다.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법 규정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은 필수적 기재 사항입니다. 법인 설립의 목적은 추상적인 내용을 지향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므로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관에 표시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하는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요. 법인이 목적 사업을 위해서 영리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리 사업을 하더라도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은 금지됩니다. 법인 명칭은 사단법인이라는 단어를 꼭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상호 검색을 클릭해서 다른 법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지 검색해서 유사한 명칭이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특수법인과 명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만약에 유사 명칭이라면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소재지는 시 단위까지만 기재하고 그 이하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동일한 시나 시 관할 구역 내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시 주소가 바뀌므로 총회를 열어서 정관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까지만 기재한다면 시 내에서 이사 가는 경우는 정관 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자산에 관한 규정인데요.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미리 아래와 같은 지정기부금난체 관련 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해산 시 자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라는 이러한 조항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후에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을 하려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미리 조항을 넣어두면 향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할 때 정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의 구성입니다. 법인의 기관 구성은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상세히 정리해 둬야 되고요. 총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정관 변경이나 임의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제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이사는 필수기관이며 이사는 3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임기는 2년 내지 3년을 권장합니다. 비영리 법인에서 감사는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1인 내지 2인을 이상 두는 것을 주무관청에서 원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그 소집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소집 통지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문자, 카톡 또는 이메일 등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7일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록은 그 기재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런 항목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는 이유는 아까 정족수 과반수 이상 출석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참석자 명단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을 위임했는지 그 여부도 기재해야 하고요. 회의 안건에 대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 임시의장, 임원, 이사장의 선출 과정, 정관 심의 및 승인의 과정, 재산 출연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심의, 사무소 및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모두 기재하고 나서 회의록의 맨 마지막에 발기인 전원의 기명 및 인감을 날인하고 각 회의록의 페이지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및 회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위에서 설명한 정관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당해 연도에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세부 사업별 시기, 방식, 대상, 예산 산출 근거 등 상세히 기술합니다. 주무관청은 임원의 경력과 목적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 모집 계획, 회비 징수 계획을 기재하여 법인이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소명합니다. 주무관청이 사업계획 검토를 위해 과거 사업 실적 자료가 있을 경우 요청이 가능합니다. 외교부 관할 외교부가 주무관청인 경우는 사업 실적 자료가 1년 이상 있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 수지 예산서입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기본재산 금액 조건이 없습니다. 회비 외에 기부금, 후원금 수입이 있으면 관련 모금 계획을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재원, 보조금은 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는 상호 연계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 가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회원 명부도 작성해야 되는데요.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약정, 연회비를 기재합니다. 법적으로는 회원수는 발기인, 임원 포함하여 법규상으로는 3명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30명 내지 50명 이상이 되어야 사단법인으로 인정해주는 주무관청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과 취임 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을 설립 발기인 명단 작성 방식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취임 승낙서에 취임 예정인의 직위와 기간을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이 취임을 본인이 승낙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음, 재산 목록 및 입증 서류입니다. 재산 목록은 사단법인은 보통 재산을 기재하며 재단법인과 달리 기본 재산은 선택사항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기본 재산은 사단법인의 필수적인 재산으로서 기본 재산이 변경되면 정광도 변경돼야 됩니다. 내용 연수가 있어서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재산들, PC나 차량 등 내구재 비품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실사 시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은 사무소 임차보증금, 예산 10% 이상의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함을 은행잔고 증명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출연 승낙서, 인감날인 및 예금 잔액 증명서 원본 등으로 출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소 및 사무국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허가 기준은 등기 가능한 적법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국은 또한 주거 공간과 섞어서 혼재해서 불가하며 사무소 및 사무국 외부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과 공동 사용이 가능하나 별도로 현판 및 각각의 영역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및 사무국을 설치하였다는 그 필요 서류는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4번, 전대차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4번, 사용대차인 경우에는 무상 건물 사용 승낙서 원본, 그리고 직접 법인 소유인 자가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 입증 서류를 등기사항 증명서로 입증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